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주제로 지방 소멸 위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도시와 지방도시를 막론하고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농어촌의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가면서 가까운 미래에 전국 지자체의 상당 부분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이후 132개 지자체에서 인구가 감소를 했고 과거 약 40년 동안에는 농어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감소했으며 향후 30년 내에 89개 시군과 약 1,500여 개의 읍면동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농촌에 가보면 일부 지역은 발전하는 지역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와 신생아 감소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듣기 어렵고 농촌에 있는 초등학교도 많이 폐교되었습니다. 제 고향 근처에 있는 경상북도 구미시 도계면과 어성군 달밀면에 있는 초등학교 폐교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시 도계면 동산리 소재하는 폐교 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랑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많이 뛰놀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폐교되어 이렇게 사랑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촌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에 있는 낙정초등학교 건물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학생들이 다녔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폐교가 되어서 방치된 상태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이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방치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에는 초목이 이렇게 무성하고 학교 건물도 다 이렇게 방치돼서 농촌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초목으로 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완전히 방치되는 그런 상태. 요즘 농촌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본 경북 구미시 도계면의 동산초등학교 부지는 1998년 3월 1일에 폐교되었고 현재는 경북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구미시지부 부설 사랑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에 있는 낙정초등학교 부지는 10수년 전 민간업자에게 매각 처리된 상태라고 하는데 현재는 방치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폐교 상태를 보면은 198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982년부터 2019년까지 총 726개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1982년에서 2003년까지 520개 학교가 폐교되었고 그 후 조금씩 계속 폐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가 거의 대부분이지만은 중학교와 일부 고등학교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폐교 처리 상황을 보면은 매각 처리가 전체의 65.4%인 475개 학교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임대 내지 대부가 17.6%인 128개 학교, 미활용이 9%인 65개 학교, 교육청 자체 활용이 8%인 58개 등입니다. 폐교 상태를 경상북도 군별로 보면은 안동시가 65개 학교로 가장 많고 의성군이 63개 학교, 김천시가 47개 학교, 상주시가 44개, 경주시가 41개 학교 순입니다. 구미시의 경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17개소가 폐교되었는데 매각 처리가 8개소, 자체 활용이 3개소, 임대가 4개소, 미활용이 2개소 등입니다. 의성군의 경우는 총 63개 학교가 폐교되었는데 매각 처리가 47개소, 자체 활용이 5개소, 임대가 5개소, 미활용이 2개소 등입니다. 경상북도의 폐교 부지 처리 상태를 본 바와 같이 매각 처리가 전체의 65.4% 가장 많은데 이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매각 처리를 하지 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육복합시설이나 마을 공동체 공동시설, 평생학습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 소멸 우려가 처음 제기된 것은 일본 총무 대신을 지낸 마스다 히로야 일본 장성의 대표가 2014년 5월에 지방 소멸에 관한 마스다 보고서를 출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9월 지방 소멸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재생산력이 있는 20세에서 39세 여성과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분석하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결국 지역의 축소와 일본 전체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는 저출산으로 한 세대 즉 30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 산업과 생활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최근 일본의 아베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대응, 동경권의 인구 집중 방지, 지역에서도 살기 좋은 환경 확보를 통한 미래 일본 사회의 유지를 목적으로 지방창생법을 2014년에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창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본부를 설치하고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전략에는 동경 일극 집중의 시정, 젊은 세대의 취업, 노동, 결혼, 양육, 희망실현, 지역 특성에 입각한 과제 해결의 기본적 관점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창생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 일자리 창출 정책, 지방의 인구 유입 정책,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 촉진 정책, 마을 만들기 등 지역 활성화 및 지역 협력 정책 등입니다. 마스다 히로야는 인구 감소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10년 1억 2,800만 명인 일본 인구가 2050년에는 9,708만 명, 2100년에는 4,959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은 장기 비전으로 2060년에 약 1억 명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 정책 목표와 시책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일자리를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그 선순환을 지탱하는 지역에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마을과 사람, 일자리의 창생과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방의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에서의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 지방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며 안심하고 결혼과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하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 큽니다.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은 대표적인 상향식 정책인데 지역의 자율성과 성과는 업무 추진 절차와 성과 지표에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평가됩니다. 지방창생 정책은 기존의 지역 활성화에 활용되었던 정책들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부처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내각부가 국토건설성, 농림수산성, 총무성,
후생 노동성 등이 추진하는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통합하고 있습니다. 지방 창생 정책은 로컬 아베노믹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자립성, 장래성, 지역성, 직접성, 결과 중시성이라는 5가지 원칙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이 자립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정책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제고하자는 취지입니다. 지역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정책의 연계 및 통합화를 통해 동경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은 지방소멸 위기 등 유사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지역 활성화 정책은 국가 미래 비전을 인식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경제, 사회, 행정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 대도시와 지방도시를 막론하고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농어촌의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가면서 가까운 미래에 전국 지자체의 상당 부분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2013년 75개에서 2018년에는 89개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방소멸 위험이 극한 농어촌 지역에서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멸 위험 지수는 해당 지역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수를 해당 지역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수치입니다. 소멸 위험 지역은 소멸 위험 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으로 가임 여성 인구수가 고령자 수에 비해서 절반도 되지 않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험이 있는 지역을 나타냅니다. 전국 3,463개 읍면동 중 소멸 위험 지역은 2013년 1,229개에서 2018년에는 1,503개로 5년 사이에 274개가 더 늘었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인구 유출은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30.4%나 됩니다. 고소멸 위험 지역은 전국적으로 11개 지역인데 경상북도의 7개 군이 포함되어 있어 16개 강력시도 중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의성군이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경남 합천군 남해군, 경북 청송군 영양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시도는 대표적인 농도인 경상북도와 전남, 경남 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럼 향후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위기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인구 문제와 연관성이 크므로 정책 대응은 출산율 제고 정책과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방지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출산율 정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인센티브를 강구하여 출산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지방소멸 문제는 절박한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범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강화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산업 정책의 기획과 집행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강화하여 지방 청년 인구의 유출을 억제하고 인적 물적 인프라 시설과 교육, 주거, 문화 등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해당 지역은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살린 차별적인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을 마련하고 기농, 기촌 인구를 유입시킬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폐교 부지를 매각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해당 지역 마을 공동체 모임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육 복합 거점 시설이나 평생학습시설, 소규모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지역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폐교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활용 방안이나 관리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지방 소멸에 대비하여 지방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킬 관련 법률인 가칭 인구 및 지역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소멸 고위험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 진흥 전략을 수립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범사업의 추진을 평가한 다음에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강력시도에서는 산하의 관련 조직을 만들고 자금 지원과 인프라 시설들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방 소멸이라는 화두를 국가적 차원에서 능정적으로 받아들여 중앙정부 조직에 지방창생본부를 두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멸 위험 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구 감소 시대 지역진흥 전략을 중앙정부 차원의 법정개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른 좋은 의견이 계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향후 연구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